안녕하세요. 우리의 주변 생활 지혜를 알아보는 이러쿵저러쿵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덥죠? 장마라고는 하지만 비도 오질 않고 정말 더워요. 이럴 때일수록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요금 폭탄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푸념들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24시간 켜놨더니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어요. 올해도 에어컨을 틀긴 하겠지만 대신 손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도 빨래를 모아서 한 번에 돌리려고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걱정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을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제습 기능으로 하루 종일 틀어두는 게 나은지 고민이 많죠.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무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낼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에어컨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LG전자 에어컨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제품 홍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다른 제품들도 이와 비슷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켜기 전 먼저 제조 년도부터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말합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을 아끼려면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컨은 실외기 작동 방식에 따라 구형인 정속형과 신형인 인버터형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LG전자 에어컨의 경우 2011년까지 판매된 모델은 정속형, 2012년 이후 모델은 인버터형이거든요. 인버터형 에어컨은 실외기에 영어나 한글로 인버터라고 표시돼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다른 제품을 보더라도 모델명에 보면 인버트형은 삼성 인버트 벽걸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설마 못 찾겠다면 모델명을 보고 챗 GPT에 물어보거나 콜센터로 물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모델명을 몰라보려고 했더니 벽 쪽에 붙어 있어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니까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벽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에어컨은 종류에 따라 정속형 에어컨은 실내 온도가 희망 온도보다 올라가 더워지면 실외기가 다시 최대 출력으로 작동해 전력 소모가 커집니다. 만약 집에 설치된 에어컨이 정속형이라면 희망 온도에 도달한 뒤에는 잠시 껐다가 실내가 더워질 때 다시 켜는 방식이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버터형 에어컨은 껐다 켰다 하지 말고 계속 켜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실내 온도가 설정한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그 온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희망 온도를 22도 정도로 낮게 설정해 강풍으로 빠르게 냉방하고 충분히 시원해지면 26도 안팎의 적정 온도로 다시 올려 설정해 두면 전기요금을 줄이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가수 백지영은 방송에서 일주일 전기요금이 70만 원 나왔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는 내용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제습 기능이 전기요금 줄이려다 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절약 꿀팁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안 환경에 따라 전력 소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습은 기본적으로 습도 조절에 초점을 둔 기능으로 가정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실내 습도와 밀폐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습도가 높은 날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습기를 없애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오히려 일반 냉방 모드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습도가 낮은 날엔 제습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아끼고 싶다면 제습보다는 에어컨에 기본 탑재된 절전 모드나 에너지 세이빙 기능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조언합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에어컨에서 나온 시원한 공기를 실내 곳곳으로 빠르게 퍼뜨려서 실외기 가동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설치 위치는 에어컨 송풍구 앞, 그리고 시원해지길 원하는 방향을 향해 두면 되는 것입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바람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찬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위쪽으로 찬 바람을 보내면 공간 전체에 시원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대류하며 퍼지게 됩니다. 또 한국전력이 시행 중인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직전 2년 동안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3% 이상 줄이면 절감한 전력량에 따라 킬로와트시 단위당 30에서 100원씩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은 아니며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제도입니다. 이미 12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도이죠. 작년엔 166억 원 규모의 할인 혜택이 지급되었고요. 올해 4월 기준으로는 약 46만 명이 환급을 받았고 상위 1% 슈퍼 절약 가구는 약 16,000원씩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마침 여름철 가입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7월 13일까지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로봇 청소기, 제습기, 치킨 기프티콘 등 선물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가입 신청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사이트 렌터.co.kr행 메인.do에 하면 되고요. 휴대폰 본인 인증 등 간단한 절차만 거쳐 가입하면 됩니다. 또 에어컨을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라면 이달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가전제품 환급 행사를 눈여겨볼 만하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입비의 1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벽걸이형을 제외한 제품은 에너지 효율 3등급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되고요. 환급 대상 여부는 정부가 별도로 운영할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환급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아끼는 것은 나 자신을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